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전법 많이 하셨죠? 항상 부처님 법은 나 혼자만 듣지 말고 주위에 꼭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처님 계시고 역대 조사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전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법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법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 권리일까요? 권리란 의무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권리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덕을 짓는 것만큼 최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없죠. 그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덕 중에서도 가장 귀한 공덕이 전법 공덕이잖아요. 즉 최고의 권리이죠. 그래서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전해줘야만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나와서 전법하기가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서 불교에서 물으면 다 짧아서 설명을 못 해주고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하면 그러면 불바보TV를 한번 꼭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의문이 나면 그때 와서 질문을 하세요 라고 쉽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과 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과 무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 내용도 잘 모르면 혼동하기 쉽고 또 전법할 때도 법문할 때도 많은 혼동의 개념이 옵니다. 그래서 공과 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란 뭘까요? 공이란. 공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도 난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을 모르면 공의 반대 개념을 우리는 먼저 알아볼까요? 공의 반대 개념은 색입니다. 색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체. 저 밖에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아는 저것들이 실제로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것처럼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즉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 공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의 대상들이 물질로 실제로 존재하느냐,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을 색이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환영입니다. 그래서 공을 다른 말로 금강경에서는 여몽환포영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 그죠? 이 네 가지 특징이 뭘까요? 몽환포영이 다 있는 듯한데 실제로는 있지 않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공입니다. 이런 모습이. 그래, 공,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들이 보고 듣고 아는, 듣고 느끼고 아는 저 대상, 사물들이, 물체들이 그 모습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춰진, 즉, 본성에, 진여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 즉, 마음의 그림자, 환영이다. 이것이 공이라는 뜻이에요. 색, 즉시, 공, 이런 말은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들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본성에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이다. 즉 환영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과 유사한 게 이제 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무란 뭘까요? 무는 우리 무라는 것도 아송달송 아닙니다. 그래 없는 거야. 그럼 없다는 개념은 어디까지가 없다는 건지 정확히 알기 어렵죠. 그럼 무에 대한 상대 개념을 먼저 보면 됩니다.
유입니다. 유. 공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세계 개념을 알고 공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무도, 무를 잘 모르면 상대 개념이 유를 통해서 아, 이것의 반대 개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유란 뭘까요? 지금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대상들, 즉 물질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유입니다. 유. 즉 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나요? 안이비 설신 감각을 통해서 시각 정보, 청각 정보,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촉각 정보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유입니다. 그 무란 뭘까요?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정보가 있다라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입니다. 5가지 감각에 의한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은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고, 그 있다라는 정보가 안 들어오고 없으면 그건 무인 거예요. 즉 존재하지 않. 그럴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음, 없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공과 무가 또 색과 유가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사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자, 무엇이 다른지 볼까요? 공은 감각의 대상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허상이라는 것을 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 색은 그 감각의 대상들이 실제로 감각에 느끼는 것처럼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무는 감각의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마음의 환영입니다. 실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무는 착각이 아니고 없다는 정보입니다. 그냥 없다는 정보. 환영이다 이다 아니다는 관계없습니다. 없다, 적어도 있다라는 정보죠. 자, 그 다음에 공은 진여자성에 비춰진, 즉 본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들입니다. 그걸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것을 반야지라 합니다. 반야지. 본성에 비춰진 환영의 모습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게 반야랍니다. 그럼 무는 어떤 것일까요? 자성에 비춰진, 즉 본성, 진여자성에 비춰진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없다라는 마음. 더 이야기하면 공은 진여자성에 비춰진 모든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다 공입니다. 즉 다 진여자성인 본성에 비춰진 마음의 환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무는 진여자성에 비춰진 없다라는 정보입니다. 없다라는 정보. 있다라는 정보는 각각 사물을 분별하는데 다 그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정보들이 없는 정보, 그것을 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공과 무, 어떤 것이 더 근원적인 걸까요? 바로 공입니다. 무는 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공은 진여자성에 비춰진 모든 정보들을 말하고, 그 중에 유무는 있다라는 정보와, 즉 저런 것은 내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의 정보와, 또 무는 없다라는 정보일 뿐입니다. 즉 공에 있는 바탕에 있다와 없다가 나뉘는 거죠. 그 공과 무의 본성인 자성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성에서 보면 공은 모든 것이 환영이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한 거고, 무는 있다라는 정보를 보다가 없다라는 정보를 보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공과 무가
다른 점입니다.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무라는 개념과 공이라는 개념이 수행자들도 많이 혼동이 옵니다. 또 중국어에 오면서 선이 중국어로 들어오면서 공과 무, 여기다 도라는 개념까지 같이 많이 이렇게 혼재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오는데 바르게 우리가 알고 나면 유사는 하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과 무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그 근원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성찰하고 사유에서 근본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라는 개념, 공이라는 개념을 함께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조사 스님들이 어록을 보다 보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중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말을 공도 아니고 공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공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혹시 궁금하거나 혹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법의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